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현대사에 왔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박수 환영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는 얘기는요,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마지막까지 가겠다라는 의지로 보면 되겠죠? 여기서 포기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마지막 단원 현대사입니다. 물론 뭐 마지막 내용 정리하는 내용이 있긴 한데 전체 진도 기준으로는 마지막이 되긴 합니다. 현대사. 자, 이 현대사 광복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44번째 테마를 소개해 드릴게요. 만약에 이렇다면 어땠을까? 우리 살면서 많은 가정들을 하죠. 이런 노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랬다면 어땠을까? 만약에 이랬다면 우리 헤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후회를 하는, 사실 이런 것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법하지요. 내가 그때 그 친구한테 이렇게 모진 말을 하지 않았다면 상처 안 받았을 텐데. 그럼 지금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 그때 그렇게까지 안 싸웠으면, 너무했어. 이렇게까지 행동하지 않았으면 안 그랬을 텐데. 후회를 하죠. 글쎄요. 역사도 마찬가지인데요. 만약에 이랬다라면은 가정은 사실은 의미는 없는데요. 특히나 저는 요 단원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지금부터 소개할 거는요, 전부 만약입니다. 실제로 벌어지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하나씩 보죠. 1945년 8월 18일 한국 광복군이 드디어 국내 진공작전을 개시하여 일본군을 소탕하고 일본군을 몰아내는데 선봉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군을 격퇴하고 일본은 결국 우리 손앞에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를 되찾았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1945년 8월 출범했었던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이 조선건국준비위원회가 주변의 국가들, 연합국들, 강대국들과 함께 잘 논의하여 안정적으로 활동하며 우리의 정부를 만드는 준비를 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한반도에 온 1946년 3월에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 미국과 소련 군정의 공동위원회가 여러 가지의 대립 끝에 결국에는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이 양국이 한반도에 정보를 수립하는데 여러 가지 원칙을 확립하는 타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1946년 7월 좌우합작위원회가 출범하여 좌익과 우익, 이념 갈등을 극복하고 이들이 서로 합의에 이르게 되면서 우리 민족은 이제 하나의 정부를 향한 움직임을, 큰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만약입니다. 1948년 4월 남측의 대표 김구와 북측의 김일성이 회담을 진행하는데 이 회담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여 합의문에 이르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1948년 5월 남북한을 통합하는 총선거, 민주주의 선거가 실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측 여러 대표들이 뽑히게 되고 이제 정부 수립이 눈앞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국민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1948년 8월 남북한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이제 일제 지배에서 벗어난 단일한 우리 민족의 국가 정부를 수립하는데 우리 손으로 수립하는데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만약에들 중에서 하나만 맞았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조금은 어쩌면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시문이라는 앞서 단원에서 맞섰던 이분은요,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를 일제강점기 때 발표하는데요.
그날이 오면 덩덩실 춤이라도 춘대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올리겠대. 왜? 이 기쁨을 내 머리가 터져도 알리고 싶다라는 거죠. 두개골이 깨어져도 기뻐서 죽을 수 있겠대. 무슨 한이 있겠냐 이거죠. 광복이 됐는데 시문의 그날이 오면입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광복을 맞게 됩니다.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일제 지배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만의 정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그날의 기쁨이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예. 너무 시행착오가 많고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현대사 역사를 시작하게 돼버렸어요. 자, 그와 관련한 이 기록들, 이게 바로 요 단원의 내용입니다. 하나씩 보죠. 자, 광복 직전의 상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광복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1945년 8월 15일에 맞게 되는데 이 광복 전에 우리도 뭔가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봤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김구가 주석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충칭을 중심으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광복군 만들어서 활약하고 국내 진공작전도 준비했었죠. 자, 이게 중국 충칭에 있었던 대표적인 독립운동 조직이면서 일제 폐망 이후에 광복을 준비하는 단체로서 여러 가지를 준비하겠죠. 그게 건국강령이에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독립운동 단체이자 광복 이후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광복 이후 우리가 준비할 게 뭔데요? 일제 지배에서 벗어났으니까 우리만의 정부를 만들어서 이제 통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국가 어떤 국가여야 하는데요? 그 강령을 만든 거예요. 준비하고 있네요. 근데요, 국내에서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하나 있었어요. 조선건국동맹이라는 조직이 국내에 만들어져요. 자, 국내는 아직 일제 지배 벗어나기 전이에요. 광복 직전이라고 그랬죠. 그치? 이걸 주도했었던 인물이 여운형입니다. 이 여운형은요, 일찍이 저 앞에 신한청년당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도 가담했었던 인물인데요. 나중에 국내 왔다가 체포돼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었던 독립운동가였었거든요. 광복 직전에 국내에 있었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이 여운형이 조선건국동맹이라는 어떤 비밀 조직 같은 걸 만든 거예요. 왜? 일제가 이제 좀 있으면은 끝날 것 같아. 예. 일제 폐망이 이제 눈앞이다라는 게 슬슬 보였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들 일제강점기, 일제 통치 보면요, 마지막에 이들이 뭐 했어요? 총알이 없어가지고 막 숟가락, 학교 철문 녹여가지고 막 총 만들고 막 이런 거 했잖아요. 이걸 보면 야, 얘는 이제 끝났다. 전쟁을 이렇게까지 해? 바닥났구나. 물자든 인력이든 이런 걸 볼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일제가 패망하겠죠. 이거를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일제가 패망하기 전에 일본과 싸우고 있었던 2차 세계대전의 상대 국가들, 연합군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 국가들이 모여서 회의도 했었어요. 무슨 회의라냐? 우리 연합국이 일본을 제압하면 일본의 식민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아프리카 카이로에서 모입니다. 미국, 영국, 중국, 이 국가들은 다 연합국들이에요.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하냐? 당시 중국의 정상이 장제스였거든요. 윤봉길이 생각나는 거야. 중국은 감동받았다 그랬잖아요. 윤봉길의 활약으로. 한국인들이 이렇게 노예 상태와 다름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일본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응? 우리가 연합국으로서 한국을 도와주자. 일본이 패망하면은 한국인들만의 독립된 정부 국가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지지해주자, 도와주자라는 원칙을 마련합니다. 이게 카이로 회담이에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적당한 시기가 오겠죠. 왜? 광복 전이에요. 그리고 요걸 다시 한번 확인할 겁니다. 포츠담 회담에서. 일본 좀 있으면 망하겠는데 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 일본 무조건 항복해. 빨리 항복해. 항복 선언해. 그리고 한국은 독립시킬 거야. 확실한 거는요, 이제 정부 만들어질 것 같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광복되고 나면은 국제사회도 우리를 지지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외롭지 않아. 그래. 이제 우리에게는 꽃길만 걷게 해줄게. 라는 어떤 느낌의 상황이 오고 있는 거야. 일제만 패망하면 돼. 예, 패망을 했죠. 자, 일제가 패망한 직후에 요게 먼저거든요. 요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 밑에 있는 거. 일제가 패망을 딱 했어요. 항복 선언합니다. 항복 선언한 게 미국에게 원자탄 맞고 일제가 항복을 하거든요. 그때 항복할 줄 몰랐죠. 조금 있다가 항복할 줄 알았는데 뭐 갑작스레 항복을 했었어요. 한두 달 더 버티다가 항복할 줄 알았어요, 보통. 근데 8월 15일에 항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아직 뭔가 당장 준비가 안 됐어요. 독립운동가든 연합국이든 이렇게 갑자기 조금 더 버텼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아직 조금 준비가 덜 됐는데? 이런 시점이거든요. 누가 먼저 활동을 할 수 있냐? 일제가 패망한 직후 국내 독립운동가들이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김구와 같은 중국에 있던 독립운동가들은 귀국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예? 갑자기 뛰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때 뭐 비행기를 타고 뭐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걸려요. 자, 그래서 국내에 있었던 이 인물입니다. 바로 여운형이에요. 자, 이 여운형은 앞서 비밀리에 조선 건국 동맹이라는 어떤 조직을 만들었다 그랬죠. 이 여운형이 광복 직후 발표합니다. 조선 건국동맹을 모체로 하여 이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게 돼요. 자, 조선 건국준비위원회, 이거 줄여서 건준위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정부 수립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을 마련하자 광복 직후에 제일 처음 만든 국내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뭘 할 거냐면요. 구체적으로 정부 수립을 준비할 건데, 근데 제일 문제가 치안이에요. 자, 일제가 우리를 통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일제가 자기네 식민지라고 생각하니까 막 도둑도 잡고 범죄자들도 막 이렇게 잡는 이런 것도 있었겠죠. 근데 일제가 패망한 직후 일본이 이제 갑자기 사라지죠. 그러면은 사회 질서가 당장 잡을 수 있는 뭐가 없잖아요. 기반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가 치안대를 조직할 겁니다. 범죄자들 잡자. 질서는 유지해야지. 그러면서 요 혼란을 수습하려고 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정부를 안 만들었지만 나름대로 관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 수립을 표방할 거예요. 벌써? 일단 조선인민공화국이면은 그 북한 아니에요? 예. 북한은 나중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정부를 수립할 거예요. 북한에 왜 민주주의 국호에 있는지 모르겠죠? 아무튼 그거 아닙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정부 수립을 일단 선포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이렇게 저렇게 조직을 활동을 하려고 해요. 자, 근데요. 정부 수립을 선포했다고 정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제가 오늘부터 임진석 국가를 선포합니다. 예. 요 일대는 저의 국가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 국가의 주민이에요. 이러면 국가가 되나요? 아니에요. 국가가 되려면 국내외의 지지가 있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 국내. 여운형 세력뿐 아니라 다른 세력도 있잖아요. 우리 민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들이 다 동의했을까? 아니에요. 아직 귀국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국외. 우리가 정부 수립 선포했다고 다른 나라들이 인정할까? 인정 안 하면은 국제적인 지위가 없는 거거든요. 둘 다 인정받지 못해요. 예. 이 조선인민공화국은 뭔가 빨리 해야 돼라는 약간 좀 조급한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 그래서 일단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한반도에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옵니다. 요 직후에요. 이게 지금 한 달도 안 됐어요. 광복되고 한 달도 안 된 얘기들이에요, 지금. 광복이 딱 되고 나서 여운형이 이걸 준비하려는데 왜 이렇게 좀 서두르셨냐? 이유가 있어요. 한반도에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한반도는 그 전에 요 직전까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었는데 미국과 소련이 들어와서 이 지역을 당분간 통치할 것 같대.
그러면 우리가 뭔가 빨리 만들어놔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야. 그럼 이들이 왜 들어오니까? 미국과 소련은 일본을 제압한 연합국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 일본군의 잔여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군 남아있는 세력들을 소탕해야지. 그런 명목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이들은 들어오기 전에 나름 합의를 했었어요. 38도선, 지도 보면은 이제 가로선, 세로선 이런 게 있습니다. 가로선을 위도, 위선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위도 38도선을 기준으로 보니까 한반도가 대충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련군이 일본군을 소탕하고 당분간 이 지역 질서를 다스리자. 이렇게 이들이 합의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운형이 이들 왔을 때 우리가 정부 이미 만들었어. 우리랑 협상해라.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과연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인정받지 못합니다. 당시 남한 쪽의 미군정. 자, 미군정은요.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비롯한 조선건국준비연의 활동 부정합니다. 아니 뭐 니들이 갑자기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제부터 만들어. 우리 미국이 승인해 줄 테니까 그 전에 만든 거는 모르겠다라고 해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수립과 관련한 내용은 아직 진척된 게 없습니다. 미군정은 들어와서 뭘 했는가 보면요. 633 학제, 이건 뭐 교육정책인데요. 초등, 중등, 고등, 6년, 3년, 3년 이렇게 학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이전에 일본이 세운 조선총독부의 재산들 이런 거 관리하기 위한 신안공사라는 거를 만들어서 관리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미군정이 당분간 남한 지역의 질서를 정리하면서 이제 정부 수립 전까지 우리 미군정이 당분간 통치할게. 북한 쪽에는 소련군이 소련군정이라는 이름으로 당분간 질서 관리하고 통치를 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들이 우리를 지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이들은 뭐라고 그 전에 홋카이도 회담에서 합의를 했었냐면요. 한반도에 정부 수립하는 거 도와줄게. 그 전까지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관리할게요. 근데 인정 못한다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직접 관리하는 체제가 당분간 이어지는 거예요. 뭐 여기까진 좋다 이거죠. 자, 이전에 카이로 회담이 있었죠. 광복 이전에 카이로 회담에서 뭐라고 했었냐? 한반도의 정부 수립, 한반도에 우리만의 정부 수립을 인정하겠다. 적당한 시기가 오면은 적당한 시기에 한반도를 완전한 독립국가로 만든다. 여기서 완전한 독립국가다라는 말은요. 일제 지배에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만의 정부까지 만들어야 돼요. 그 정부를 우리 연합국들이 인정해 주겠다. 요거를 광복 이전에 한 거예요. 그죠? 요거 아까 봤죠? 자, 지금 광복이 됐죠? 미국과 소련 군정이 왔죠? 그 다음에 요걸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만들 건데 이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예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는요. 소련의 모스크바에 모여서 당시 연합국, 미국, 소련, 영국 이 연합국들이 모여서 한반도 정부 수립 우리 그 전에 하기로 했었지. 근데 이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래? 합의한 거예요. 예. 이거 잘만 되면 일이 금방 풀릴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요. 세 가지의 합의를 합니다. 첫 번째. 한반도에 정부 수립할 거야. 우리가 지지해 줄 거야. 임시 민주정부라고 이름을 붙여보자 일단. 한반도에 정부를 수립한다며 그걸 이렇게 일단 이렇게 가칭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거 수립 우리가 지원해 줄게. 한반도 정부는 만들어질 거야. 너희만의 정부 그리고 우리 연합국이 지지해 줄 거야. 우리 연합국이 전쟁에서 이겼잖아. 우리가 지지하면 끝이야. 이거예요. 첫 번째. 느낌 괜찮아요? 두 번째. 우리 연합국이 근데 조금 너희들 못 믿겠어. 만들어졌는데 갑자기 무너지면 어떡해. 그래서 5년을 넘지는 않을게. 5년을 넘지 않는 조건으로 너희들이 만든 정부를 우리가 후원해 줄게. 좀 도와줄게. 좀 간섭이라고 느끼지 마. 좀 이렇게 도와줄게. 너희들이 혼자서 막 걸어다니기 아직 위험해. 이제 막 만들어지는 정부인데 우리가 기껏 만들었는데 갑자기 무너지고 이렇게 없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가 옆에서 보호해주고 당분간 지켜줄게.
신탁 통치라 그래요. 대신 위임받은 통치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부를 만들었는데 이 연합국들이 당분간 우리를 좀 요렇게 해준다 이거지. 거기 위험하니까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마. 요런 거 이렇게 해야 돼. 야, 우리가 조금 뭐 이것저것 좀 도와줄게. 이런 게 신탁 통치예요. 그 다음에요. 정부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한반도를 지금 관리하고 있는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라는 회의를 개최해서 정부 수립 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국과 소련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한대요. 그래서 정부 수립을 어떻게 할지를 합의하는 거예요. 그럼 정부가 수립되죠. 만들어진 정부를 당분간 관리해 주겠다. 이게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이에요. 뭐 차근차근 되고 있는 거예요. 카이로 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독립을 위해서 정부 수립하는 거 지원해 주겠대. 그래서 어떻게 할 건지를 구체적인 플랜을 짠 거예요. 누가요? 연합국들이. 그렇지? 우리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아, 꽃길만 걷게 해줄게. 우리가 합의했어.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돼. 정말이죠? 그럼 너희들 그동안 고생했잖아. 이제 너희들만의 정부 만들고 행복하게만 살아. 우리 연합국이 다 도와줄게. 정말이죠? 5년 동안이나 도와줄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요, 이게 당시에 독립운동가 출신 정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연합국들이 이렇게 합의를 했대. 와, 이제 우리 정부 만들면 되는구나. 자, 근데 뭐가 제일 먼저 알려졌냐? 이 중에서 신탁 통치, 요게 제일 먼저 알려졌어요. 연합국이 합의한답니다. 우리 정부 수립 문제에 대해서. 뭘 합의했다는데? 신탁 통치한다는데요? 그게 뭔데? 5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우리를 도와주고 이렇게 후견 역할을 해준대. 그럼 대신 통치? 뭐야 이거? 옛날에 우리 일본한테 나라 뺏겼던 것처럼 얘들이 우리나라 뺏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시작으로?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렇잖아. 아니 우리가 통치하면 되는데 왜 대신 통치 뭐 이런 게 의미가 좀 그렇단 말이죠. 이거 좀 별로다. 아니 신탁 통치 뭐하라냐. 우리는 지금 당장도 통치 가능하다. 신탁 통치는 안 된다라는 움직임이 나와요. 김구와 이승만을 비롯한 우익들이 반탁 운동을 전개합니다. 자, 여기서 우익이다라는 표현은요. 민족주의 세력을 의미해요. 당시에. 기존의 민족주의 세력 이들은요. 반탁 운동을 전개하면서 신탁 통치는 안 된다. 신탁 통치 물러가라. 이런 운동들을 이어갑니다. 반면에요. 가만, 신탁 통치를 우리가 거부한다고 이들이 합의를 물을까? 아닌 것 같은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신탁 통치라기보다는 정부 수립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바라볼 수도 있겠죠. 신탁 통치는 일단 받아들이자. 저들이 도와준대잖아. 그리고 5년 안 넘네. 대신에 우리 정부 수립하는 논의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던 세력들은요. 좌익이에요. 좌익은 전에 사회주의 세력이에요. 이 우익과 좌익의 태도가 다르다. 좌익은요. 찬탁 운동을 전개할 거예요. 신탁 통치는 받아들이자. 이들이 이런 논리를 얘기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소련이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었어요. 아무튼요. 민족주의 계열 우익들은요. 신탁 통치는 안 된다. 받아들일 수 없다. 사회주의 좌익 세력은요. 신탁 통치는 받아들여야 된다. 견해가 다르죠. 여기서부터 뭔가 이상해져요. 자,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당연히. 내 생각과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연인을 만나도 그렇고 결혼을 해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도 그렇고요. 지인을 만나도 결국 다 생각은 달라요.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뭐 신탁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저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문제가 이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내 생각과 다르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친구랑 얘기하다가 친구가 내 생각에 야, 근데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은 너 씨! 어떻게 내 말에 토를 달 수 있어? 너랑 절교.
아니면은 너희 놈의 자식 멱살 잡아. 이래요? 이런 문제죠. 그렇지?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익과 좌익의 찬탁과 반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합의점을 찾으면 되는데 극단적인 대립으로 점점 가는 거예요. 이들은 생각한 거죠. 여기서 밀리면 우리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저 민족주의 계열들에 의해서만 점령될 거다. 이런 위기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찬탁과 반탁으로 나뉜 이 갈등은요. 무력 충돌까지 벌어져요. 예. 실제로 한반도 곳곳에서 무력 충돌, 유혈 사태 이런 게 벌어지는 이러면 안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르다고 물리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혼란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돼요. 자,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 이유는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개최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 하려고 하냐면은 그래 우리 미국과 소련이 논의해가지고 한국 너희들 꽃게만 걷게 해줄게. 정부 수립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게. 예. 이런 거 논의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미국과 소련의 입장이 달라져요. 달라진다보다는 이들의 생각이 원래부터 달랐어요. 자, 뭐냐? 미국과 소련, 미국이 얘기하기를 한반도에 정부 수립하는데 한국인들 단체를 참여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정부를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우리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미국이 얘기하기를 한국인들이면은 모두 다 참여 가능하다. 모두 다 참여 가능하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모두 다 가능하지. 미국의 태도예요. 우리 미국은 자유, 표현 이런 게 중요하다. 우익, 좌익 다 가능하지 당연히. 근데 소련이 다른 얘기를 해요. 근데 요 미소공동위원회 개최한 게 모스크바 3상회의잖아. 이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부정하는 세력들까지 참여시키면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않니? 이런 얘기를 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미소공동위원회는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 모스크바 3상회의가 이제 한국이 어떤 정부를 만들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원칙을 정한 거예요. 근데 이 모스크바 합의 그건 우리 받아들일 수 없어. 그들까지 끌어들여서 정부를 만들게 하면은 이거를 부정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꽃길만 걷게 해줄게. 그러니까 와 한국인들 와. 근데 꽃길은 필요 없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우리는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소련은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소련은 모스크바 3상회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은 우리는 참여시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들의 생각을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미국은 자유주의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자유주의 국가. 우익들이 표방하는 게 미국의 방향과 유사해요. 소련, 세계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였었어요.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고 싶죠. 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에 한국인들의 정부를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데 미국의 입장에서 당연히 미국이랑 친한 국가 만들고 싶겠죠. 소련의 입장에서는 소련이랑 친한 국가 만들고 싶겠죠. 소련이 보니까 한국에 우익과 좌익이 있어요. 우익은 빼고 좌익만 만들고 싶어. 좌익은 근데 뭐라고 하고 있어요? 찬탁. 모스크바 3상회의 신탁통치 찬성. 근데 우익은 반대. 우익을 뺄 수 있는 이유가 생긴 거예요. 소련은. 근데 미국은 좌익을 빼고 싶어. 사회주의는 빼고 싶어요. 근데 좌익은 찬탁이라 뺄 명분이 없어. 그럼 우익도 당연히 가야 된다. 반대하지는 하지 마.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들이 합의를 해야 돼요. 합의를 할까? 이들의 합의는요,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로 계속 대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잠깐 쉬자. 대화가 안 통해.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그럴 때 당시 우리나라의 우익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 봐라. 잘못하다가 우리 우익이 바라는 미국과 같은 국가가 아니라 소련 같은 사회주의 국가가 되면 어떡하지? 안 되겠다. 한반도에는 소련을 무찔러야 된다.
근데 소련이 지금 북쪽에 버티고 있으니까 그냥 우리끼리 정부를 만드는 걸 생각해야겠다. 충격적인 발언이 났어요. 왜 충격적이냐? 이거 얘기할 때가 광복된 지 1년도 안 됐을 때요. 예. 지금 광복 대한독립 만세하고서 1년도 안 됐을 때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가 이제 이쯤 되면 갈라서서야. 아니 왜 우리가 분단하자라는 거예요. 아니 남쪽 북쪽 떨어지자. 지금이야 어쩌면 너무 당연해진 것 같은데 당시는 그냥 당연히 우리의 하나의 국가가 만들어지겠다, 정부가 만들어지겠다라고 했는데 안 되겠다. 두 개로 쪼개자. 누구냐?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전라도 정읍에서요. 우리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합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미국과 소련 합의를 못 보고 있지 않냐 이승만의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소련을 격퇴해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된다면은 우리만의 정부 같은 걸 만들자라는 주장이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에요. 이승만은 우익 계열 인사입니다. 소련 사회주의를 싫어해요. 그래 사회주의 싫으니까 이들과 대화하자가 아니라 그냥 저들 빼고 둘로 나눠져서 각자 또 다른 국가로 가자. 분단 발언이에요. 이거 조금 광복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분단이라니요? 이거 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여운형이에요. 자, 여운형, 김규식 이런 인물들은요. 중도파라고 불리거든요. 보시면요. 좌익, 우익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좌익과 우익. 좌익과 우익이다라는 거는 사회주의, 민족주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좌익의 사회주의, 우익의 민족주의. 우익에 누가 있냐? 김구, 이승만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회주의 색도 있겠죠. 근데 나는 좌익이긴 한데 우익이랑도 친해. 난 우익인데 좌익이랑도 친해. 이런 사람도 있겠죠. 이들을 뭐라고 하냐? 중도파다라게. 이 중도파들이 봤을 때 아니 다 친해지면 우리가 하나 정부 만들 수 있는데 분단이라니 안 되겠다. 우리가 모여서 양쪽을 설득하자. 하나 정부를 만들어야겠다. 라는 운동을 전개하는데 여운형, 김규식이 대표적인 중도파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어떤 원칙을 발표하냐? 좌우 합작 7원칙이란 걸 발표하고요. 좌우합작위원회를 통해서 활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이들의 목표는요. 분단이 아니라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하나의 정부를 만들자라는 이런 좌우합작 운동은요. 처음에는 미군정이 지지를 해요. 미군정 입장에서도 우리 미국의 원하는 정부를 하나로 만들고 싶은데 두 개로 만들고 하면 너무 복잡한 거야. 미군정 입장에서는. 그래 하나를 만드는 이들 합의 잘 지원해보자. 이렇게 갑니다. 좌우합작위원회가 여운형을 중심으로 활동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만히 있자. 유엔 상정? 다시 가볼게요. 좌우합작위원회 활동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실패해요. 일단 좌우합작위원회는요. 어떤 주장을 하냐면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개혁을 주장했었어요. 친일파를 청산하자. 농민들에게 토지를 분배하자. 여러 주장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하나 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미소공동위원회, 모스크바 삼성회 이런 것들 해야 된다. 좋은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중도파들이 이런 활동을 하니까 사회주의가 욕하는 거예요. 좌익들이. 너희들 배신자, 우리랑 친하더니. 민족주의, 이들이 얘기하는 우익 세력들, 너희들 자본가랑 빌붙었네. 아니 그게 아니라 같이 친하게 지내자고. 됐어. 우익들이 욕하는 거야. 너희들 말이야. 우리랑 친하더니 빨갱이 다 됐네. 좌익 세력 다 됐네. 사회주의 다 됐네. 이렇게 욕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친하게 지내. 아니야 됐어. 좌익과 우익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운형은 이듬해 그래서 암살돼요. 미 군정도 지지를 철회하게 될 겁니다. 나름 활발하게 전개 활동을 하면서 분단은 막아야 된다 라는 활동을 했는데 이게 잘 안 된 겁니다. 이게 좌우합작위원회 그리고 활동에 실패해요. 자,
이러한 시기쯤에 미소공동위원회가 다시 열리거든요. 미국과 소련이 다시 모여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또 결렬돼요. 그러면 미소공동위원회는 1차, 2차 모두 다 성과 없이 끝나버려요. 미국과 소련도 합의를 못 보내요. 우리나라 쪽에서도, 우리 민족 내에서도 좌익과 우익이 합의를 못 보내요. 미국과 소련이 합의를 보지 못했었던 이유가 하나 더 생겼어요. 바로 당시 미국의 대통령 트루먼이 외교 원칙을 발표합니다. 트루먼 독트린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는 소련과 같은 편이었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이념이 다르다. 우리 미국은 자유주의를 표방하는데 저들은 사회주의. 안 되겠다. 이념이 다르다. 그리고 소련이 보니까 자기들 비슷한 국가 만들려고 막 확대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미국 위험하다. 안 되겠어. 이제 우리는 소련과 대립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선언하는 게 트루먼 독트린이에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트루먼 독트린은 미국과 소련이 이제 남남이 되는 구체적인 시작점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당연히 합의가 될 리가 없죠. 그리고 한반도에서 합의도 안 되고 아까 본 것처럼 좌우 합작 운동도 안 되고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 참 한반도에서 정부 만들어준다고 꽃길만 걷게 해주겠다고 저희 친구들이랑 이게 큰 소리 쳐놨는데 아이 보니까 이거 이 소련 이 친구는 안 되겠다. 이 친구는 나랑 안 돼. 합의도 안 돼. 게다가 한반도 내에 우리나라 사람들 좌익과 우익으로 얘네들은 너무 싸워. 그리고 좌우 합작 운동 이런 것도 안 되겠다. 미국이 보니까 여기서 정부를 만들어주겠다고 큰 소리는 쳤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고민하는 거야. 손절할까? 한반도? 안 되겠는데? 내가 직접 이걸 관리하는 건 불가능한데? 뭔가 수렁 속에 빠진 느낌인데? 미국이 그래서 결심합니다. 한반도 문제에서 발을 빼야겠다. 발을 빼는데 발을 한쪽을 놓고 발을 빼요.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발을 완전하게 안 빼요.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 직접 관할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서 발을 빼요. 어디로 빼냐? 유엔으로 넘겨요. 한반도 문제는 지금 뭐냐면요. 정부를 수립 안 했어요. 정부 수립한다고 했는데 미국이 못하겠다. 유엔으로 넘겨요. 왜 유엔이냐? 유엔을 당시에 미국이 주도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나 혼자는 부담스럽다 이 문제는. 국제사회가 이 문제를 직접 같이 처리하자. 어떻게 한반도에 정부 수립하는 거 어떻게 할지 여기 합의가 안 되고 소련도 지금 나랑 말이 안 통해? 유엔에서 하자. 이거 지금 유엔 국제연합이에요. 유엔에서 얘기합니다. 한반도에 정부 수립하기로 하는 거 어렵지 않아. 자, 이번엔 유엔 얘기예요. 유엔이 한반도 문제를 결정할 겁니다. 결정한다라는 건 뭘 결정한다냐면 정부 수립 어떻게 할 건지. 정부 수립 아직 안 됐잖아요. 유엔이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다. 민주주의 정부 만들 거잖아. 무슨 다시 왕 세워갖고 그런 거 안 할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선거하면 돼. 아니 미국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소련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거기에 투표용지 줘가지고 우리가 그거 관리해줄게. 선거해가지고 한국인들 대표 뽑은 다음에 그들에게 맡기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어렵니?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 실시를 결의합니다. 선거하자 이거죠. 그렇잖아요. 선거를 해서 대표를 뽑고 행정부든 뭐든 구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종 조직들 만들고 이것이 민주주의. 그래. 유엔 총회 결정입니다. 그래서 선거 실시하는데 우리 유엔은 뭐 할 거냐면 그 선거를 관리해 줄게. 유엔 대표들 한국 임시위원단이라는 이름으로 파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유엔 대표단이 막 옵니다. 오는데 소련이 이에 대해서 오지 마. 우리 소련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38도선 위 지역의 북한 쪽은 안 돼. 이 지역은 유엔 금지. 소련이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소련이 왜 거부합니까 그러면? 왜 그러는 거야 소련? 이유가 또 있어. 유엔으로 넘긴 거는 미국의 생각이에요. 소련은 미국이랑 미소공동위원회 하다가 뭐야 갑자기 유엔이 왜? 유엔이 하란 얘기는 난 안 했어? 몰라? 그럼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38도선 이남의 남한 쪽만 하던지 난 모르겠다. 북한 쪽은 유엔이 오는 건 난 싫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큰일 났어요. 소련 쪽은 안 한대. 그럼 남한 쪽만 만약에 선거를 해봐요. 그러면은 남한 쪽만 반쪽짜리 정부가 만들어지죠. 소련 쪽은 거기서 뭔가 또 샤부작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두 개로 쪼개지겠죠. 분단되겠다. 큰일 났다. 여기서 김구가 등판합니다. 김구가 글을 하나 써요. 자, 김구는 원래 우익이에요. 이승만 쪽 편이에요. 김구는 원래. 그치? 우익이니까 사회주의 싫다예요. 근데 김구가 글을 쓴 이 글에서 뭐라고 하냐? 아니, 민족주의든 사회주의든 뭐 민주주의, 공산주의 뭐 어쩌고 이런 이념들 다 우리나라가 있은 다음에 하는 얘기지. 응? 나라 쪼개지고 나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나는 김구는 우익이에요. 우익이지만 단독 정부 만들자. 우익만의 나만 단독 정부 만든다. 나는 그거 반대. 나는 38도선을 베고 차라리 쓸어서 죽겠다. 그래도 나는 반대. 자, 김구 정도의 거물급 지도자면은 이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켜요. 근데 김구는 우익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우익들은 지금 어느 쪽으로 하고 있냐면은 사회주의 좌익 싫어. 우리끼리 만듭시다. 그럽시다. 근데 우익의 거물급 인사 김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단독 정부 만들 거면은 나는 자네들과 함께 못한다. 나는 죽더라도 통일정부 만들겠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한다라는 글이에요. 김구의 글입니다. 읍고라는 말은 눈물로 호소한다라는 말이에요. 예, 정치적인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김구가. 죽음을 각오하겠다. 왜? 이때는 뭐라 그랬어요? 나랑 생각이 다르면은 죽이는 시대예요. 여운형도 그렇게 죽었었어요. 앞에. 김구가 단독 정부 수립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익 일부가 반대하는 거예요. 분단은 안 된다 이거지. 정말로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다시 결정하려. 뭐라고 하냐?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 선거한다. 김구는 안 된다예요. 근데 유엔에서는 어쩔 수 없잖아. 응? 뭐 통일정부 만들면 우리도 좋아, 유엔도. 근데 북한 쪽에서는 소련이 반대하는데 우리 유엔 어떻게 해? 방법이 없어.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뭐. 일단 되는 데만 하자. 아니 되는 데만 해서 분단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니들이 잘 해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유엔은 정부 만들어주는 것까지만 할게. 반쪽이든 하나든. 이런 지금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앞서 보자. 좌익, 중도, 우익. 자, 요렇게 세 개라고 한다면 지금 한반도의 정부 수립을 누가 찬성하고 있어요? 단독 정부 수립은 우익 중에서 일부, 그 다음에 우익 중에서 또 일부는 반대. 이렇게 되죠. 찬성과 반대죠. 근데 중도파들은 어떻게 되냐? 타겟이 되는 거예요. 너희들 사회주의 빨갱이지? 제거되는 거예요. 여운형도 그래서 죽은 거예요. 좌익은 어떻게 되냐? 좌익은 사회주의죠. 사회주의인 좌익들은요, 남한 쪽에 우익들 중심의 정부가 만들어지는 게 싫어요. 근데 북한 쪽에서는 사회주의 중심, 좌익 중심의 정부가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좌익은 어디로 가냐? 북한으로 가는 거야. 월북하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좌익들, 이 남아있는 좌익들이 북한으로 가는 것 떠나서 일단 남한 쪽에서 정부 만드는 것을 못하게 하고 싶어. 왜? 이쪽은 사회주의를 싫어해. 안 돼. 사회주의가 최고야. 그래서 좌익이 어떤 생각을 하냐? 한반도를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야겠다. 남한 지역에서 우익 정부 만드는 것을 못하게끔 난장판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 좌익 세력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켜요. 한반도를 완전히 뒤집어 놔서 정부 수립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약간 물리적인 저지 활동을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우익들이 중심이 됐었던 경찰 또는 당시 미군정, 좌익들을 타겟으로 진압하겠죠. 그렇죠? 좌익들은 한반도 남부, 지금 남한 쪽에서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압 당해야지. 사회 질서 막 교란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좌익이 여기 좌익 이렇게 써놓고 다니나요? 사회주의입니다. 써놓고 다니나요? 모르잖아. 제주도 일대에서 좌익을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죽이고 근데 탄압하는데 아무 죄 없는 민간인들이 수천 명, 수만 명이 학살되는 거예요. 이게 제주도 4.3 사건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치? 당시 군 경찰들에 의해서 제주도민들 수천 명이 학살돼요. 그리고 학살된 다음에도 나중에 얘기를 못해. 왜? 당분간 우리는 이제 사회주의 북한 이런 거 얘기하면은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좌익이 아닌데 좌익으로 몰려서 죽었어. 그 얘기가 억울합니다라고 할 수 없어. 왜냐면은 그럼 너 빨갱이네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이 엄청난 비극이 있었던 겁니다. 이걸 나중에 이제 정부 차원에서 사과하긴 하는데 이게 아직 조금 민감한 문제이긴 해요. 정부 수립을 저지하기 위한 이런 활동에서 일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은 거예요. 자, 그리고 김구의 행보를 봅시다. 김구는 어떻게든 통일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익 김구와 중도파로 남아있었던 김규식이 있어요. 이 김구와 김규식이 북한 쪽으로 갑니다. 김구가 중심이 돼서 북한 쪽으로 가서 이 지역에 단독정부 수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남한 지역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협상하자. 남북 협상을 제의합니다. 김구와 김규식은 평양을 방문해요. 그래요. 실제로 김구와 김구가 김일성을 만나요. 그래서 협상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남측에 김구, 김규식의 생각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분단은 아니지. 이런 사람들과 북한 쪽에도 일부 있을 수 있겠죠.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남북 지도자 회의, 그리고 협상을 전개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만의 하나 정부 만들자. 이념은 달라도 대화하다 보면 풀릴 수 있지 않냐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 선거, 단독 정부 수립 이건 안 된다예요. 그리고 미국과 소련 군대가 지금 자신들의 국가의 이익을 앞세워가지고 자꾸 뭔가를 지연시키고 지금 분단시키고 있어요. 철수하자. 이런 거 주장하는 거예요. 남과 북의 여러 정당들, 사회전체들이 모여서 이제 성명서를 내는 겁니다. 하나의 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김구를 비롯한 여러 세력들이 통일 정부가 필요하다. 분단은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북한 쪽의 김일성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가? 김일성은 약간 제안을 해요. 남한 쪽에서 안 만들면은 우리도 생각은 해볼 수 있지. 근데 남한 쪽에서 만들면 어떻게 되냐? 그럼 우리도 만들지. 예. 결국 이 협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김구가 주도했으나 북한 쪽과 의미 있는 성과물을 내지는 못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이제? 예. 남한 쪽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 실시가 임박하고 결국 실시됩니다. 5.10 총선거입니다. 5.10 총선거는요, 국회의원들을 뽑는 선거입니다. 임기는 2년이었었어요, 당시. 보통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죠. 이때만 2년입니다. 임기 2년에 재헌국회의원들을 선출합니다. 재헌국회다라는 말은 헌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에요. 헌법을 제정한다. 자, 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요, 헌법이라는 가장 높은 단계의 법이 필요해요. 여기서 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조직들 정비, 그 다음에 국민의 기본권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그 대표단을 처음 뽑은 겁니다. 이게 남한 지역만 한 거야. 북한 쪽은 소련 반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도 못하죠. 제주도는 지금 난장판이 됐어요. 자, 이 5.10 총선거는 이렇게 혼란스럽게 치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긴 해요. 우리 한국사 역사 처음으로 민주주의 선거를 처음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5월 10일이 유권자의 날이에요. 예, 우리가 유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을 행사하잖아요. 역사상 최초 사례예요, 이때가. 그래도 아쉽다. 뭐가 북한 쪽과 지금 이게 지금 뭔가 좀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어쨌든 좋게 한번 쳐보자. 국회의원들을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들이요, 헌법을 만듭니다. 이를 재헌헌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임기 4년의 대통령을 중심으로 대통령은 이승만이 선출될 거예요. 이승만은 우익으로서 단독 정부를 처음부터 주장했었던 또 다른 거물급 인사입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뽑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을 선출하여 헌법 만들고 대통령 선출하고 국회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이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선포한 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어. 왜? UN에서, 국제연합단체에서 주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UN에서 당연히 인정하는 거예요. 왜? UN에서 하라고 해서 만들어져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럼 국제사회 지지를 당연히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북한 쪽은 어떡합니까? UN에서 물어보자. 그것까진 모르겠어. 어떻게 될 거야? 어떻게 되는데요? 그건 나한테 묻지 말고 너희들이 잘 슬기롭게 해결해 줬으면 좋겠어. 북한 쪽을 보니까 요 바로 다음 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들만의 정권 수립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한반도에 두 개의 정부가 탄생해버렸어요. 분단이 됐네. 그죠? 북한 쪽에는 사회주의 좌익 세력들이 주도하는 정부, 남한 쪽에서는 민족주의 우익 세력들이 주도하는 정부, 이렇게 나누어져서 출발을 한 겁니다. 근데 남한 지역에서는 남아있었던 사회주의 세력들이 제주도 지역에서 뭔가 무장 봉기들을 막 일으키면서 이 지역에 큰 문제점들, 무력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랬죠. 이게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안 되겠는 거야.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군대를 투입해서 이 지역을 진압하고 질서를 유지해야겠다라고 하여 남해 쪽에 여수와 순천 일대의 군 병력이 제주도 4.3 사건을 진압하러 가려고 하는데 여기에 군인들 중에 좌익 세력이 있었어요. 군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명령을 불복종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 여기서 그럼 어떻게 해서 군 내부에서 또 총격전 벌어지고 또 민가로 막 들어가고 하면은 민가의 사람들 네가 지금 좌익 빨갱이 숨겨줬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민간인 학살이 또 나와요. 여수 순천의 19사건이에요. 야, 참 우리가 광복하고 지금 딱 3달 지난 거거든요. 3달 조금 더 지난 거거든요. 여기까지. 예, 이때 엄청난 민간인들이 계속 죽는 겁니다. 우리는 광복이라는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이미 너무 큰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고 분단까지 이르게 됐어요. 이거 참 너무 비극인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된 대표적인 국가 여럿 있는데 그중에 독일이 있어요. 서독과 동독으로 나뉘거든요. 지금은 통일됐죠. 근데 독일은 왜 분단됐어요? 독일은 전범국이에요. 전쟁을 일으켰었던 국가란 말이지. 그럼 우리는 왜 분단된 거야? 그러게? 우리는 전쟁에 일으킨 국가도 아니고 승전국과 협조도 했었고 이상한 비극을 맞게 된 거죠. 여수 순천 19사건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정부 수립과 관련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광복부터 정부 수립까지 여러 갈등이 있었죠. 사건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고 중요한 인물들이 등장했었어요. 여기서요. 여운형, 김구, 이승만 이런 인물들이죠. 자, 이와 관련한 내용들 문제풀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우리 역사, 현대사의 시작인데 조금은 안타깝기도 했었던 이 부분과 관련한 기출문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근 군정청이 있었던 시기 사실이다. 군정청이라는 단서가 나와 있어요. 지금 서윤복 선수 환영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당시 마라톤 세계선수권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었던 서윤복 선수. 이분이 지금
환영에 귀국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모였어요. 군정청의 주요 인사 및 우리가 알 법한 분들, 뭐 김규식, 여운형, 안재용 이런 인물들, 주로 이제 중도파 당시 정치인들인데요. 이런 분들이 모여서 지금 환영회를 개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 군정청이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시기인 미군정 시기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자, 미군정, 군정이 주도해서 당시의 당시 국가의 모습을 이끌고 있었던 시기,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 전 이 시기가 바로 미군정청 시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있었던 광복 이후부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까지 그 시기와 관련한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에요. 한미상호 방위조약이 체결되었다. 자, 한미상호 방위조약 아직 등장하지 않았는데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6.25 전쟁을 치르게 되고 그 6.25 전쟁 다음에 우리와 미국이 이런 조약을 체결하게 될 겁니다. 2번에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3차, 4차 이런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는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해당해요. 뒤에 나오는 박정희 정부 시기 때 이러한 경제개발 계획이 추진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은 박정희 정부, 1번은 이승만 정부 시기 아직 출범하기 전이기 때문에 1번 답이 될 수 없겠다. 3번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자, 이 역시 이승만 정부 시기 때 있었던 재헌국회, 재헌국회가 활동하는 이 시기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정부 수립 이후 시기에 해당한다. 4번에 신한공사가 설립되어 귀속재산을 관리하였다. 신한공사는 시기만 파악하시면 되는데 이 신한공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기 전 미군정 시기에 그 이전에 광복 이전에 일제가 관리하고 있었던 각종 재산들, 이런 재산들을 귀속재산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귀속재산들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미군정 시기 때 존재했었던 기구예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는 이게 존재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기를 파악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답은 그래서 4번이 되겠고요. 5번 문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보안법 파동이 일어났다. 국가보안법 개정안 통과시켰대요. 우리 국가를 보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 국가보안법은 독재를 옹호하는 수단으로 현대사에서 많이 활용이 됐었거든요. 그 시작점은 마찬가지로 이승만 정부 시기 때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승만 정부 시기 때의 독재 정치 관련해서 뒤에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부는 무너지게 될 텐데 그 전에 있었던 조치들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따라서 4번을 제외한 나머지 보기들은 전부 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시기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다 발표된 순서대로 옳게나 이런 것을 골라보자. 자, 이번에는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광복 이후부터 지금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쭉 어떻게 전개됐는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순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겠지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당시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 이어지게 되었는가. 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요. 가를 보니까 조선의 민주 독립을 보장한 삼상회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좌우 합작. 요게 키워드가 되겠죠. 자, 삼상회의는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을 준수한다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4번에 보니까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리할 조례, 좌우 합작 7원칙인데요. 좌우 합작 운동의 결과 좌우 합작 7원칙이라는 게 발표가 됐었다라고 봤었고 이 좌우 합작 7원칙의 내용인즉슨 모스크바 삼상회의 결정 및 미소 공동위원회
관련된 내용을 지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당시 미국과 소련이 주도한 기존 연합국들의 합의에 따라서 남북한 통일 정보를 수립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분배와 관련한 내용, 그리고 친일파 청산에 대한 내용,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 두 가지였었기 때문이죠. 그죠? 경제 문제, 그리고 친일파를 청산하는 당시의 과제, 이런 것들이 핵심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요 내용을 모르신다라고 하더라도 좌우합작이라는 이 키워드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되겠죠. 자, 나해 보니까요. 공동위원회 제안은 최고 5년 기한의 4개국 신탁통치 협약을 작성하기 위해 라고 되어 있어요. 신탁통치와 관련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탁통치. 그러면 신탁통치가 명시됐었던 게 어디 있었죠? 바로 모스크바 삼상회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회담이지요.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미국과 영국, 소련 이 3개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우리와 관련한 문제를 통과시켰었는데, 그 내용이,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내용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게 있었죠. 임시민주정부를 수립한다. 정부 수립을 목표로 한다라는 거지요. 그 다음에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이걸 구체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미소군정이 주도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요겁니다. 신탁통치와 관련한 내용. 요렇게 세 가지를 봤었어요. 자, 그래서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내용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모스크바 삼상회의는 한반도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이런 회담이었었습니다. 다해 보니까요. 외국 군대가 철퇴한 이후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외국 군대 철퇴와 관련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 임시정부 즉시 수립이다. 외국 군대가 철수하면서 우리의 정부가 수립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번에 보니까요. 남조선 단독선거의 결과를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단독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외국의 군대, 북쪽에는 소련 군대, 남쪽에는 미국의 군대, 이런 외국 군대 철수 및 우리의 정부 수립인데 단독 선거에 따른 정부 수립은 아닌 거야. 따라서 이는 남북 협상이에요. 이게 뭔데? 남쪽과 북쪽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통일된 정부를 구성하자라는 것을 추진했었던 그 합의, 남북의 지도자 회의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자, 이런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이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있었던 회의였었단 말이죠. 자, 이게 뭐였었냐면요. 바로 평양에서 열렸었던 그 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구와 김규식이 참여하기도 했었던 그 회의와 관련한 사료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나열해야 되니까 한번 순서대로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됐었냐면은, 자, 일단 광복이 된 이후, 광복이 된 이후와 관련한 내용들을 쭉 하고 있었죠. 광복 직후에 여운형이 주도해서 어떤 단체가 활동을 했었다라고 봤었는데요. 바로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었지요. 이 조선 건국준비위원회는 하지만 이후에 들어왔었던 미군의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미소군정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소군정이 출범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주요 강대국들이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한, 지금 보기에서 등장했었던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개최하게 됐었죠.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내용 세 가지를 봤었습니다. 임시민주정부 수립 및
미소 공동위원회 설치, 그리고 신탁 통치와 관련한 내용. 자, 이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있었는데 따라서 이후에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열리게 되는 거지요. 모스크바 3상회의의 결과였었단 말이죠. 자, 1차 미소 공동위원회는 결렬됐었습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정부 같은 거 만들자,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되네요. 결렬된 마당에 소련을 격퇴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이었었죠. 바로 이승만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다 라고도 이야기하는, 자, 이런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었죠. 안 된다, 우리가 우리만의 통합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 좌익과 우익은 힘을 합해야 된다. 좌우 합작운동이 있었고요. 이 좌우 합작운동의 7원칙, 이것을 앞서 보기에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좌우 합작운동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자,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과적으로는 결렬이 됐었죠. 그죠? 그러자 이제 유엔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유엔에서 총회가 개최되죠. 유엔 총회 결정에서 한반도에 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을 추진하고자 했으나 이에 대해서 소련이 반대했단 말이지. 그래? 그러면 어떡할 겁니까? 소련이 반대하니까 유엔 소총회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 실시, 이게 이후에 5.10 총선거가 되겠죠. 자, 이 유엔 소총회 결정에 반발했었던 사람들, 우리가 통합된 정부를 끝까지 추진하자라는 이러한 움직임, 이게 바로 평양에서 개최됐었던 남북협상 그리고 회의였었단 말이죠. 이게 앞서 사료에서 등장을 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10 총선거는 실시가 되고요.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이 단계로 마무리가 되었구나, 귀결이 되었구나 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정리한 건데, 자, 다시 한번 앞에 살펴볼게요. 가와 관련한 사료는 좌우합작 7원칙이었었어요. 좌우합작 7원칙이다 라고 한다면 여기에 있네요. 요게 가네요. 그리고 나의 모스크바 3상회의 관련된 결정이에요. 모스크바 3상회의는 요 앞에 있네요. 나에 있다. 그리고 다에 보니까 평양에서 개최됐었던 남북협상이었었단 말이지요. 남북협상 여기 있네요. 따라서 나열하면은 나가다. 요 순서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은 결국 이 순서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좀 뭔가 많은데요. 자, 두 단계로 나누어서 보시면 돼요. 유엔이 개입하기 전이냐, 개입한 이후냐, 요 두 단계로 나누어서 시기를 하나 둘씩 정리를 해 주신다면은 이런 문제 여러분들 정복하실 수 있을 겁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가식이, 자, 지금 요 기점으로 이전인지 이후인지 나누어서 파악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지금 가 이전에 보니까 정읍에서 이승만이 단독으로 정부 수립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발언이었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니까 우리 소련의 주장은 작년 1차 미소 공동위원회 때와 같대. 소련이 얘기하고 있고 미국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얘기하는 걸 보니 요거는 1차가 아니고 미국과 소련의 2차 미소 공동위원회다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죠. 앞서 정리한 것처럼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가에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있었고요. 그리고 가가 있고요. 그리고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있었어요. 자, 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승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주장했었던 정읍 발언에 대해서 안 된다. 좌익과 우익이 힘을 합쳐서 통합된 정부를 구성해야 된다라는 좌우 합작 운동이 있었죠.
그리고 이후에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결렬되고 이제 유엔으로 넘어갔었단 말이죠. 자, 따라서 옳은 것을 고르면 4번이 되겠습니다.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운동은 여운형, 김규식과 같은 중도파들이 주도했었던 통합정부 수립 운동이었었단 말이죠. 나머지를 보겠습니다. 1번에 여수 순천 10.19 사건이 발생하였다. 여수 순천 10.19 사건, 이는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던 좌익들의 활동, 좌익들은 한반도 남부에서 지금 남한 지역에서 어떻게든 정부 수립을 방해하겠다. 그래서 이런 활동 때문에 벌어졌었던 4.3 사건, 여수 순천 10.19 사건, 이런 사건들이 있었지요. 이 과정에서 많은 민간인들 희생자가 나타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했다. 유엔 결정 얘기는 지금 지금 대화 자료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3번에 송진우, 김성수 등이 한국민주당을 창당하였다. 한국민주당 이전에 창당됐었던 단체예요. 지금 이전에 여러 정당들이 만들어지는데 그중에 여기에 지금 뭐 한국독립당이라는 것도 있고 한국민주당이라는 것도 있고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이런 정치 조직들이 이미 결성이 돼서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예요. 5번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인민공화국을 선포하였다. 이거 뭡니까? 건준위. 그러면은 광복 직후 여운형이 주도했었던 미군정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 되겠지요.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자, 총선거라고 합니다. 선거.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죠. 여러분 선거에 항상 꼭 참여하셔야 되겠죠. 자, 그 선거의 시작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네요. 해설해 보니까 이것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우리나라 최초로 실시된 총선거라고 합니다. 유엔 한국임시위원단 이는요. 유엔에서 주도하여 한반도에서 선거를 실시한다. 이것을 감시하고 관리하겠다라고 하여 파견됐었던 조직. 자, 이 총선거는 따라서 1948년 5월 10일에 이루어졌었던 5.10 총선거가 되겠죠. 이 5.10 총선거에 따라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봤었단 말이죠. 물론 이것은 남한 단독 선거였었고 제주도 일대에서는 4.3 사건 때문에 치러지지 못했었다.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1번 5.16 군사정변 이후에 실시되었다. 5.16 군사정변은 박정희가 일으켰었던 군부 쿠데타. 자, 이는 1960년에 가서 이루어지게 되는 내용입니다. 박정희가 등장했었던 사건이에요. 이번에 재헌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그래요. 재헌국회의원, 이렇게 구성된 국회를 재헌국회 또는 재헌의회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재헌국회의원들이 재헌헌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이제 반민족행위 처벌법과 같은 법률들을 제정하게 될 겁니다. 3번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투표에 참여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 요거는 박정희 유신체제와 관련해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1번은 박정희가 등장했었던 사건이고요. 3번은 박정희 정부가 완전한 독재체제로 넘어가게 되는 그 유신체제라는 게 뒤에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와 관련한 포인트입니다. 4번에 민의원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 양원제 국회, 지금은 국회가 하나지요. 단원제다라고 하는데 국회가 두 개인 걸 양원제다라고 할 거예요. 이 양원제 국회는 이후 제2공화국 또는 장면내각, 장면정부라고 불리는 그 정부의 근간이 됐었던 3차 개헌 헌법 또는 내각 책임제 헌법이라는 데서 요 얘기가 다시 나올 거예요. 5번 신한민주당. 자, 5번은 결론적으로 수험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5번은 참고로 전두환 정부 시기 때 있었던 당시 야당을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넘어가셔도 돼요. 지금 우리 현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전 역사와 다르게 좀 뭔가 평가 완료 작업이 좀 덜 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뭐지 하는 뜬금없는 포인트가 등장할 때가 있어요.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끼고 넘어가셔도 되는 보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우리 네 문제 풀어봤습니다. 저는 다음 강에서 또 즐겁고 재미난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